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월요일 LBS 뉴스 지존입니다. 보수단체들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이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민중의 소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파문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B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 동안 경비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 용지를 나눠주고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는 한 주민은 경비원이 가지고 와서 특별한 설명도 없이 작성해달라고 해서 서명을 할 뻔했다며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세한 내용 설명도 없이 애매하게 서명을 받는 것 같아 불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것은 주민투표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입니다. 취재 결과 110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은 이틀 동안 50여 장을 주민들에게 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A씨는 관리소장이 시켜서 주민들에게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회 출석 거부가 2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2월 2일 시정질문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후 계속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의회 출석을 거부한 오 시장은 지난 2월 한 달간 대부분 하루에 2건 정도의 일정을 소화했으며 평일인데도 공식 일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요일의 경우 공식 일정 없이 3주 연속 자신의 블로그에 민주당의 무상복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의회 본관 앞에서 오세훈 시장 규탄 대회를 열고 오세훈 시장의 의회 경시 태도가 도를 넘어다며 대권 후보로 나설 것인지 시장으로서 임기를 채울 것인지 거취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당분간 서울시의회와 현재와 같은 대치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오 시장은 지난 25일 상반기 안에 무상급식 논쟁을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을 막는 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무상 시리즈를 막아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월 주택 전기료가 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국전력에 따르면 1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7,781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8%나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 2009년 6,581억 원, 지난해에는 7,205억 원이었습니다. 주택 전기요금 증가에 대해 한전 측은 고유가로 인해 전기장판이나 전기히터 등 전열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단순히 계산한 가구별 전력 사용량은 242kW로 월 평균 요금이 29,000원이지만 누진제에 따라 500kW를 초과하게 되면 100kW 미만을 쓸 때보다 요금이 11.6배나 증가해 실제 가구에 따라 전기요금이 20만 원이 넘어서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만 원이 넘는 전기료를 체납한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며 지난해 전기요금 체납액이 역대 최대인 60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은 12월에서 2월 기간에는 가정집의 경우 3개월 이상 전기료가 연체되더라도 단전하지 않고 있으나 3월부터는 가정집에 대해서도 단전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무급휴직 중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 쌍용자동차 노동자 고 임무창 씨의 영결식에 유족과 동료,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경 고 임무창 씨의 빈소가 차려진 평택 중앙장례식장에서 발인이 치러졌고 이어 경기도 평택시 쌍용차 본사 정문 앞에서 노제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제에는 가족과 동료 조합원, 사회단체 회원 외에 정치권 인사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둘째 아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는 복직했으면 좋겠다던 고인은 회사가 약속을 어기고 사회가 방관하는 동안 싸늘한 주검이 되셨다고 애도와 반성의 뜻을 표했습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380만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앞에 떨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인의 이모인 59살 A씨는 작년에 부인이 죽고 두 아이가 고아가 됐는데 쌍용차 사장은 나와보지도 않느냐며 통곡해 동료들을 눈물짓게 했습니다. 노제 이후 영구는
고인의 고향인 충남 홍성으로 향했습니다. 유족들은 화장을 치러 인근 납골당에 안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이 임진각 등에서 벌어지는 남측의 심리전 발언지에 직접 조준 사격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북측 단장 남측의 심리전 행위가 계속된다면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 모략 행위의 발원지에 대한 우리 군대의 직접 조준 격파 사격이 자위권 수호의 원칙에서 단행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도 어제 오전 8시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북측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통지문은 남조선 역적회담은 조성된 사태의 심각성을 똑바로 보고 반공화국 심리 모략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앞서 우리 군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대북전단 수십만 장을 뿌리며 대북 심리전을 재개했으며 이달 초부터는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 회담 이후 중단된 일용품 등의 물품을 띄워보내기도 시작했습니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었던 지난 16일에는 탈북자 단체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바 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가 빚은 벌써 13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아이들 등록금을 생각하면 가슴이 타들어간다고 했던 가장은 작년 엄마를 잃고 우울증에 빠진 아이들만 남기고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사측이 약속만 지켰더라면 지킬 수 있었던 목숨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른 척하고 무심하게 넘겨버리는 사이 정리해고라는 연쇄살인마가 오늘도 아이들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2월 28일 월요일 LBS 뉴스 지조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정혜림이었습니다.